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팅 이시선의 이순남입니다. 지난 5월 말 추락하는 폭스바겐 전기차 테슬라와 9년 늦은 소프트웨어 굴욕이라는 영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 폭스바겐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지금 폭스바겐은 그룹 CEO를 교체하는데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소프트웨어 개발 지연의 문제뿐만 아니라 생산성, 상품성 면에서도 열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차 한 대당 생산 시간이 기가프레스를 이용하고 있는 테슬라에 비하여 20시간 더 걸립니다. 전기차 판매는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생산은 판매 부진으로 계획 대비 30% 이상 차질나고 있습니다. 드디어 주력 ID4를 생산하는 M10 공장에서 생산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를 일주일 연장하여 한 달로 했고 8월부터 1,500명 임시직 근로자 중 300명을 해고한다고 합니다. 플래그십 전기차로 포지셔닝한 ID7의 양산 시점은 하반기로 연기하는 등 굴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로 취임한 CEO는 지난 9개월 동안 이 난국을 극복할 전략을 준비하여 지난 캐피털 마켓스 데이에서 발표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폭스바겐이 새롭게 변경한 대응 전략은 무엇이고 이 전략으로 과연 성공할 수 있는지, 현대차 기아에 주는 교훈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이 가장 큰 문제점은 디젤 게이트를 일으킨 장본인으로서 사원을 걸고 전기차로 시프트했는데 테슬라와 중국 업체들의 공세로 판매 이익 계획 등이 매우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발표의 핵심에는 양보다는 가치를 중시하는 경영으로 방침 전환이 있었고, 기술 플랫폼 재편, 지역별 전략 구체화를 통하여 영업이익률 등 각 브랜드의 목표를 구체화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폭스바겐 그룹은 10개의 자사 브랜드를 이론적으로 관리했습니다. 다른 말로는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관리 방식에는 각 브랜드의 방향성 명확함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폭스바겐, 스코다, 시아트의 어떤 차량을 보더라도 한눈에 저 차는 폭스바겐, 스코다, 시아트 차라고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그러나 이런 중앙관리 틀에 얽매이다 보니 브랜드별 자체 혁신성과도 약했고 업무 추진 스피드도 떨어졌습니다. 또한 판매 목표, 이익 목표 등에 대한 책임감 측면에서도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폭스바겐은 브랜드 그룹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코어, 프로그레시브, 스포티 럭셔리, 트럭으로 명명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중기 계획으로 27년을, 전략 목표로 30년에 각 브랜드 그룹별 영업 이익률, 캐시 컨버전 레이트, 전기차 판매 비율 목표를 명확하게 부여했습니다. 예를 들면 승용차 브랜드인 폭스바겐은 25년까지 영업 이익률을 현재의 3.6%에서 6.5%로 하고, 아우디는 12.3%에서 13%로 올립니다. 이처럼 각 브랜드의 성과를 올려 22년 8.1%였던 그룹 전체의 영업이익률을 27년에는 10%, 30년에는 11%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폭스바겐이 지금 와서 이런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을 보면서 저는 같이 했던 기아의 관리 수준이 폭스바겐보다 훨씬 높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목표는 타 업체들도 다 세웁니다. 이는 달성하기 위한 전략의 질과 그 실행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문제가 되었던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플랫폼 전략이 어떻게 조정되었는지 알아볼까요? 지금 폭스바겐 그룹의 전기차는 3가지 다른 플랫폼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스코다, 시아트의 전기차와 아우디 Q4 e-tron에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MEB 플랫폼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르쉐의 전기차와 아우디의 상급 전기차에는 각각 내연기관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어서 경쟁력이 취약한 편입니다. 22년 후반부터 포르쉐의 마칸 EV와 아우디의 Q6 e-tron에 적용하기로 되어 있었던 PPE 플랫폼은 소프트웨어 E3 1.2 개발이 지연되면서 24년에야 양산이 됩니다. 그리고 25년에는 현재의 MEB 플랫폼을 개량한 MEB 플러스 플랫폼이 적용됩니다. 이 플랫폼으로 25,000유로 이하의 소형 전기차인 ID2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ID 시리즈의 풀 모델 체인지도 이 플랫폼으로 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충전 시간이 35분에서 20분으로 단축되고 ADAS의 레벨 2 기능도 확장됩니다. 테슬라와 정면 승부를 걸려고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SSP 플랫폼 개발 시점은 소프트웨어 개발 시점으로 28년이나 29년으로 연기될 것이라고 여러 번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는 최초 일정인 26년 시점을 준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SSP 플랫폼 베이스의 차는 10에서 80%까지의 충전 시간이 종래의 MEB 베이스 차량의 35분에 비하여 평균 12분으로 단축됩니다. 제2세대 소프트웨어와 전자 아키텍처로 레벨 4까지 핸즈프리 운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임 CEO가 세웠던 소프트웨어 개발 자회사 카리아드는 대대적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지금 가장 급선무는 포르쉐 마칸 전기차와 아우디 Q6 e-tron에 적용할 소프트웨어 E3 1.1을 적시에 개발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SDV를 실현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카리아드는 60% 이상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방침이었지만 이 방침을 포기하고 모빌아이와 중국이 썬더 소프트와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도 10개 브랜드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E3 2.0의 개발 시점을 명확하게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의 영역에서 테슬라와의 싸움은 이미 승부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폭스바겐은 어떻게 해서 이익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고 있을까요? 전기차로 시프트되면서 전기차의 아키텍처는 전기차 재료비의 최대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차에서는 그 비율이 최대 10%에 지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전기차 플랫폼, 즉 아키텍처는 장래 수익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폭스바겐 그룹의 각 브랜드는 4천만 대 차량에서 이 아키텍처를 공유하면서 부품의 표준화를 통하여 스케일 메리트를 높여 전기차 판매 가격 인하를 도모한다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이 전략은 매우 리스키한 전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판매가 계획한 대로 되지 못한다면 바로 실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폭스바겐은 2년 전 전략을 발표할 당시 25년에 내연기관차와 수익이 같아지는 마진 페리티를 실현한다고 했었는데 이번 발표에서는 1년이 후행된 26년을 새로운 목표 시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전임 CEO는 테슬라 대비 매우 열세한 생산성을 만회하기 위하여 헤드쿼터가 있는 볼프스부르크 공장 근처에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여 기가프레스를 도입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도 노조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전기차에 늦은 토요타는 기가프레스와 스스로 움직이는 자주 조립 라인을 도입하고 디지털로 공장을 설계하여 공정수, 투자액, 생산 준비 기간 전부를 반으로 줄이는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몇 번 소개드렸지만 테슬라는 언박스드 프로세서라는 조립 방법 혁신으로 제조 원가를 50% 절감하는 방법을 도입하고 있지만 폭스바겐은 스케일 메릿에 의한 원가 절감에 의존하는 감이 큰 편입니다. 폭스바겐은 배터리 원가 절감을 위하여 유니파이드 배터리 셀, 자사 배터리 생산 회사 파워코, 그리고 드라이 코팅 기술 세 가지에 중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폭스바겐 그룹은 30년에 450kWh의 배터리를 조달할 계획입니다. 이 중 50%는 파트너사와 협업하여 생산하는 것과 직접 구입하는 것으로 나머지 50%는 그룹내 자회사인 파워코가 직접 생산하여 코스트를 저감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룹 내 모든 전기차 모델에서 공유되는 부품이 하나는 유니파이드 배터리 셀이 될 것입니다. 코스트 삭감이 가능한 LFP를 포함하여 여러가지 배터리 소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폭스바겐이 채택한 프리스매틱 배터리 셀은 원통형 배터리에 비해 코스트가 비싼 단점에도 불구하고 그룹 내 차량의 80%에 적용하여 코스트를 인하한다는 전략입니다. 또한 폭스바겐은 배터리 제조 시의 에너지를 30% 절감할 수 있는 드라이 코팅 기술을 개발하여 26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기술은 미국의 24M과 개발하여 왔으나 최근 독일의 인쇄기 회사 케이닛 운트바우와 공동으로 개발했습니다. 전극 재료를 가공한 슬라리라 불리는 유동체 대신에 분말 상태인 전극 재료 등을 동박 위에 붙이는 방식입니다.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전국의 건축 공정을 생략하여 20기가와트아워 공장의 경우 일반 가정 4만 가구가 사용하는 정도의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공장 건설 투자비와 면적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은 중국 시장에서 오랫동안 부동의 1위를 해왔지만 지금부터는 3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국에서의 폭스바겐 전기차의 존재감은 매우 미약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SUV와 픽업을 중심으로 한 스카우트 브랜드의 성공적 런칭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픽업을 주로 하는 미국의 빅3와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리반이 R1T와 경쟁하기 위한 위닝샷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어제 아우디의 CEO도 갑자기 포르쉐 출신으로 교체되는 등 조직도 아직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차와 기아에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미국에서의 판매는 IRA로 인하여 리스 판매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1월 5월간 판매는 폭스바겐 ID4 스코다의 에냐기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닉5 기아 EV6는 전년비 감소하면서 판매 모멘텀을 약간 잃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새롭게 개발된 EV9은 매우 우수한 차임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원재료 인상으로 가격이 높아 판매 저항을 맞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전기차 전략을 보면서 다시 재검토할 시간이 되었다고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